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FOMC 회의에서 발표될 기준금리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상치보다는 낮아야 된다 이런 좀 전망이 나왔었는데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는 7.1% 올랐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0.2% 정도 낮게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1% 전년 동기 대비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동안 전 세계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모든 귀추를 주목해 왔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이 미국의 일단 금리 인상이 바로 소비자 물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또 안정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예 방향 전환을 해서 언젠가는 금리 인하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모든 기대와 희망 이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7.1%로 나타났습니다. 자, 7.1%라는 것은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7.1% 올랐다. 이건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달에 9%를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약 2%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상승폭이 좀 줄었다. 이 대목. 그다음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나 전문가들의 사전 예상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 오르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게 그 합의된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 이보다 0.2% 포인트가 낮은 7.1%였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권 시장의 주가도 한때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물가는 이 상승세인 것이죠. 전월 대비로 보면요. 0.1%가 올랐는데 물론 이 역시 시장의 예상은 0.2였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게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물가는 조금 더 여전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역기저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물가가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 그 계산 방식이 현재 물가를 지난해 동기에 비교하는데 작년 분모가 좀 높았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실제보다 조금 낮게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터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터널은 아직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 멀리 한 곳에 깜빡깜빡 빛이 보인다. 저 지점만 지나면 이제 금리 인상의 고통도 끝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자아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한마디로 한마디 키워드로 하자면 저 멀리 터널의 끝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하락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모든 전 세계 모든 분들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내일 새벽에 FOMC 정리회의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폭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빅스텝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CPI 지표들을 보면서 이번에 점도표도 발표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점도표를 발표함에 있어서 지표 어떤 걸 근거로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면 저희가 또 좀 암울한 그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CPI 지표가 좀 어쨌든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점도표나 그런 부분들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현재 미국이 FOMC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첫날 회의를 했고 예. 또 미국의 날이 밝으면 둘째 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4시, 정확하게 새벽 4시에 미국이 정책 성명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정책 성명서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인상이 확실시되죠. 그중에서 어느 정도 폭으로 인상할 것이냐 이 대목이 관심인데요. 현재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나타난 금융기관들의 사전 예측을 보면 거의 0.50%가 확실시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최근 4번 연속으로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으니까 예. 거기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0.50%도 높습니다. 지금 CG의 그래픽에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고 우리나라는 3.25%입니다. 0.75%포인트가 미국이 높죠. 그만큼 이제 한미 금리, 기준금리 격차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내일 새벽에 연준이 또 0.5를 올린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무려 1.25%포인트 상당히 간격이 벌어지죠. 그런 면에서 좀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예상된 것이고 또 0.75에서 0.50으로 좀 낮아지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안도할 수 있는 대목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정책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나올 점도표라는 통계. 그렇죠. 점으로 찍었다 해서 점도표라고 그러거든요. 다트 그래프라고 그럽니다. 자, 고거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현재 기자회견 이것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년, 내후년을 찍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의 금리 상황, 앞으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인가 또는 터미널 금리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준 피벗을 할 것인가, 피벗을 적어도 시그널이라도 좀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피벗이라는 게 PIVOT라 해서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죠. 지금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내리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부리지 방향을 튼 것은 아니거든요.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뛰어 달려가던 선수가 시속 75km로 뛰어가다가 50km로 멈춘 게 아니라 50km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서버리거나 또는 이제 돌아서서 거꾸로 뛰어오는 이것을 피벗이라고 지금 시장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피벗은 뭐 당장은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고요. 다만 피벗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희미하나마 상징 암시하는 얘기를 하겠죠. 암시라도 줄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7.1%가 어떻게 물가가 낮다고 보느냐? 적정 금리는 2%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종전에는 바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으면 여전히 높다. 착각하지 말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지금 가짜 새벽, 페이크 돈, 그러니까 새벽이 온 것 같고 해가 뜬 것처럼 때가 뜰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고비는 끝나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터널도 그렇습니다. 터널의 끝이라고 하지만 요즘 터널은 터널 지나가고 나면 또 터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낙관하는 거 이것도 별로 현명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자신의 발언이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이 돼서 뉴욕 증시가 폭발하고 이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말을 수정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속도를 낮추는 만큼 오히려 반대로 오랄 메시지는 좀 더 강력하게 이를테면 인플레 끝나지 않았다. 금리 인상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강조할 가능성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인데 어쨌든 또 사람들이 또 이게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적절히 믹스해서 얘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기 좀 궁금하긴 하네요. 경제학에요. 네.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도 냈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책, 그게 바로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인데 그게 이어 나온 건데요. 우리가 샤워실에 들어가면 물이 차갑습니다. 처음 나오는 물은. 날씨도 차가운데 물이 차가우니까 갑자기 빨리 스위치를 돌리면 그럼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와서 몸을 댑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돌려가지고 차갑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제 현상을 알겠습니다. 바라볼 때 예. 샤워실의 바보처럼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큰 흐름을 봐야지. 맞아요. 순간순간 하루의 발표를 보고 이거 너무 좋다 네. 해서 판단했다가는 오판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밀턴 프리드만의 충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선 통화 긴축 속도를 좀 미국의 이런 어떤 연준의 발표라든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좀 그렇게 컨트롤링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통화 긴축 속도를 좀 줄이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우리는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들 고려한다면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예, 지난번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끝나고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점도표를 발표하겠다. 한국은 점도표가 사실 없어요. 이것도 빨리 좀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나 이제 금통위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현재 다수 의견은 0.25% 베이비 스텝 한 번만 하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노모아 스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생각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금통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 초에 금통위를 한번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약 0.25%를 하고 이제 더 이상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수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초점은 그렇다면 다음 금리 인하까지 그 고원에 올라가 있는 기간이 얼마냐. 요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도 토지 또 주택 공시 가격을 전년 대비 5% 넘게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005년에 도입된 이래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 2009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배경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부동산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든 이 공시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예. 이를테면 종부세, 재산세, 또 양도세도 어떤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모두 67개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심지어 자녀들 대학에서 학자금도 이 부모의 공시 가격에 따라서 소득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현재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단독주택가 워낙 많이 산재돼 있으니까 정부가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모든 단독주택의 이제 이 가격을 공시 가격을 추후로 산정하게 되는데 가장 그 기초가 되는 표준지 가격이 나왔거든요. 예. 요게 약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그동안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이제 떨어졌다. 이것은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유세 볼 부담 수는 같은 있습니다. 것들이. 예.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 지금 집값이 5%밖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런데 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참고할 만한 실거래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국토부에 들어가면 실거래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쉬운데 표본들이 있는데. 예, 네. 이 단독주택 또 토지 이 경우에는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나중에 이제 내년 초에 가면 이의 신청을 받거든요. 거기에 조금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정부가 그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낮춰주겠다고 발표한 게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예. 뭐 당연한 뭐 수순이다. 그렇지만 그 폭이 좀 적지 않은가에 대한 어떤 세간의 의구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이 아쉽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도움이 안 되진 않을 텐데 그 실효성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근데 지금 금리라든지 거시경제 지표가 워낙
좌지우지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세금을 조금 덜 낸다, 더 낸다 이것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어떤 동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군요. 세금 부담 또 어떤 집을 사고 팔 때 예. 조금 세금 때문에 주저했던 사람이 뭐 조금 하나 참겨보는 지표는 될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